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것도 이제 부정선거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내년에 총선이 있죠.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어떤 더불어의 어떤 책임 있는 자가 20년 집권을 얘기합니다. 20년 집권. 그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조선일보에 칼럼이 하나 올라왔어요. 칼럼이. 그 칼럼 내용에 제가 이제 일부 착안을 한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은 이제 베네수엘라 내지는 아르헨티나 같은 이제 남미 국가에서 그 남미 국가가 이제 좌파 정부들이 들어섰다가 이제 정치를 잘 못해서 국민들이 소위 망했어요. 아주 경제가 망했어요. 그런데도 선거만 했다 하면 좌파가 이제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에서 그렇게 경제는 망가지고 국가는 부도 상태로 몰렸는데도 그 좌파들이 선거만 했다면 이기는 이유를 분석할 때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좌파 정부들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퍼주기 정책을 쓰니까 이제 국민들은 공짜 심리가 생기고 뭔가 이제 국가로부터 뭔가 계속해서 무상으로 무엇을 받는데 익숙해져서 중독이 되어 있다 이거죠. 복지 포퓰리즘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선거만 하게 되면 다시 좌파를 선택한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이 비슷한 정책을 편단 말이에요. 네. 국가 세금을 투입해서 뭐 이제 노인 일자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임시방편에 뭐 그렇게 썩 좋은 일자리가 아닌데 이제 뭐 특정 노인들에게 무엇을 퍼준다던가 아니면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수당을 준다던가 이런 정책을 펴면 이제 그런 정책에 맛을 들인 국민들이 결국엔 선거할 때 그런 이제 복지 포퓰리즘을 펴는 좌파 정권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좌파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좌파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에서도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서히 복지 포퓰리즘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 선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좌파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거는 뭔가 다른 시각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해서 오늘 이제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자, 오늘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이제 베네수엘라의 상황이라고 해요. 베네수엘라에서 좌파 선거 승리를 보는 이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무리 경제를 망쳤어도 선거만 치르면 좌파가 승리하고 있다. 네.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이게 막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에 야채 못 먹는 야채가 버려진 것을 거기서 뭔가를 먹은 걸 골라 보겠다고 그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국민들이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는 국민 체중이 평균 10%, 10kg는 감소했다고 그래요. 평균 체중이 국민들의 평균 체중이 10kg가 감소할 정도로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그 상황, 경제 상황과 그 경제 상황 속에서도 좌파가 승리하는 그 선거의 승리의 비밀이 뭐냐. 이거를 조선일보의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이게 논설 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분석을 해내는데, 이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이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 뭔가 이제 국민 빈곤화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결국에는 국가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국가 의존도를 높여간다는 거죠. 국민 빈곤화. 아주 전 국민이 못 살아야 결국에는 그 못 사는 국민들이 국가에서 퍼주는 그 복지 포퓰리즘에 손을 벌리기 위해서 다시 그 좌파 정권을 만들어준다. 뭐 이런 논리예요. 네. 결국은 이제 국민 빈곤화는 어떻게, 그럼 우리 대한민국을 못 살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뭐 심각하다 이거죠. 뭐 국민들 주 52시간제 해가지고 뭐 월급이 한 평균 33만 원은 줄었다. 네? 네. 일단 수입이 줄었다. 그 다음에 뭐 근로자 빚이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의 2배는 된다. 생활고 때문에 보험 해지액도 1년 새에 2조 원이 증가했다. 그리고 중산층 가정은 2년 동안 한 100만 가구는 감소했다. 이렇게 우리 현재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경제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정권 재창출을 장담한다 이거예요. 장담하는 거는 이렇게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어려지고 궁핍함이 몰리면 결국에는 국가 세금으로 퍼주는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다시 좌파를 선택한다. 이런 논리예요. 자, 이 그림은 베네수엘라 상황인데 길거리에 쓰레기로 널리고 있어요. 널려 있는 게 돈이에요. 돈. 돈이 곧 쓰레기인 나라. 돈이 쓰레기로 그냥 널려 있어요. 길거리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돈을 가지고 뭐 지폐를 가지고 무슨 공작물을 만들어서 팔아요. 공작 재료화 됐어요. 돈이 돈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죠. 자, 핵심은 아무리 경제를 망쳤어도 선거만 치르면 좌파가 승리하고 있다. 네. 이거 이제 논설의 내용이에요. 마약 중독자처럼 국민이 가난해질수록 자신을 그렇게 만든 포퓰리즘 정치에 손을 벌리고 있다. 이게 빈곤화의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이렇게, 빈곤화, 국민들을 못 살게 만들어 놓고, 또 못 살게 된 국민들은 국가의 세금으로 펴는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다시 좌파를 선택한다. 이제 이런 논리가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제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논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베네수엘라처럼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선거를 치르게 되면 결국은 좌파가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그것은 베네수엘처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복지 포퓰리즘에 중독이 돼서 좌파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간다는 거죠. 이게 그런 사전 포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논리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논리입니다. 자, 국민을 정부 의존형으로 만드는 국가 포퓰리즘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은 좌파 정권을 선택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남미에서 그 좌파 선거 승리의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 정치에 무관심하고 또 무지함, 그 무지함을 이용한 뭐가 있다?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자, 베네수엘라는 지금 문제가 뭐냐? 좌파 정권이 자꾸 선거만 했다면 이기는 이유는요. 베네수엘라는 그 부정선거를 포착할, 부정선거를 알아낼 그런 국민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부정선거를 알아내고 부정선거와 맞서 싸울 국민이 사실상 없는 걸 잘 알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똑똑하다 싶은 국민은 이미 국외로 탈출했어요. 없어요. 예, 국내에 좀 또이또이하다 싶은 국민은 없어요. 해외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남아있는 좀 알만한 국민이라면 아마도 감옥에 가 있거나 숙청이 되어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베네수엘라에 남아있는 국민들은 뭐예요? 부정선거 같은 게 있더라도 전혀 그것을 알아낼 수 없는 무능한 국민이거나 아니면 그 부정을 알아냈더라도 두 눈 감고 두 눈 질끈 감고 모른 척할 비겁한 국민들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아마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언론에서 아까 같은 그런 사설, 조선일보에서 사설과 같이 선거에서 좌파가 승리한 이유는 뭐다? 국민들이 복지 포퓰리즘의 좌파 정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중독이 되어서 선거만 했다면 좌파 정권을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론은 그렇게 깔아놓고 이제 부정선거를 저질렀을 때 우리 국민들은 그 부정선거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들이 남아있지 않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베네수엘라처럼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의 길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베네수엘라로 가는 그 고리를 끊어내고 정상화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요? 선거를 했을 때 국민들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은 물론 최근에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그거 공작 정치에 의해서 그 김기현이라는 후보 떨어뜨리고 그 울산시장 당선시킨 거, 그 부정선거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부정선거가 그렇게 한 지역에서 누구 당선시키고 떨어뜨리고 요 정도로 가볍지 않다고 봐요. 훨씬 심각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요, 그 5구 보궐대선 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거는 그 정도는 귀여워요. 누구 후보 하나 당선시키고 떨어뜨리고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의 자리, 그 다음에 전 국회의원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이 실상은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 지식인이 없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자, 그렇게 진지하게 또 조금 깊이 있게 찾아 들어가는 그런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식상해하고 저 뜬금없는 얘기한다, 근거 없는 얘기한다,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이제 그거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갈 텐데, 아무튼 오늘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은 베네수엘라에서 좌파 정권이 계속 승리하는 이유,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부정선거입니다. 국민들은 아마도 좌파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네수엘라에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좌파가 승리하는 나온다. 왜? 완벽하게 다 통을 바꿔쳐버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미 베네수엘라는 문제는 뭐다? 그 부정선거 조직. 그런 게 대한민국에서도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 얘기하면 그래요. 이게 무슨 50년대, 60년대도 아니고, 어떻게 지금 이런, 백지 대낮에, 백주 대낮에 뭔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이제, 그런 주장들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네수엘라 상황, 곧 대한민국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이제
조금 더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를 제가 하겠습니다.